여러분, 지금 제 말을 놓치시면 앞으로 5년간 받을 수 있는 복지 지원금이 단 한 푼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서야 할 제도 개정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째 사회보장제도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연구해온 전직 시청 복지정책과장 김재현입니다. 그동안 수천 건의 기초연금, 긴급복지, 의료급여 상담을 직접 담당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런 게 있었는지 몰랐다는 한숨이었어요. 특히 제도라는 건 늘 공지나 고시 한 줄로 바뀌어버리는데 그걸 놓쳐서 연간 수백만 원을 날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 중 하나가 자동지급제 검토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절차를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신청하지 않아도 제도가 작동하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받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 법령과 고시를 뜯어보면 여전히 기준 충족 여부를 본인이 입증해야 하고 기초 자료는 본인 동의 없이는 연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자동 지급이라는 단어만 보고 안심하자가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도 있다는 뜻이지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 사이에는 앞으로 매달 30만 원, 1년에 360만 원, 5년이면 1,800만 원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 조항과 조문을 근거로 하나하나 풀어드릴 테니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본인이 해당될지 확신이 없으신가요? 그럼 더더욱 이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분석 안에는 놓치면 후회할 제도적 포인트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최근 제도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7월 1일자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면 자동지급제라는 단어가 공식 문서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단순히 행정 편의 차원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매번 서류를 들고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찾아가지 않아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자격을 사전에 확인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바로 지급까지 연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마치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돈이 꽂히는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법적 구조를 뜯어보면 아직은 조건부 자동지급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소득 인정액이라는 계산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만 예를 들어도 부부 합산 재산, 금융자산, 자동차 가액까지 다 반영해서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지급됩니다. 그 계산은 행정정보 시스템이 자동으로 다 가져올 수 없어요. 본인의 동의 절차,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본인이 나는 동의합니다 라는 체크를 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여야 의원들이 이 제도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신청주의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 재정 누수를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갔고, 그래서 최종 합의된 문구가 시범 도입 후 점진적 확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일부 제도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전국민 자동직업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제가 이렇게 디테일을 강조하는 이유는 제도 변화 뉴스를 언론 기사 제목만 보고 안심하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법령 문구와 고시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자동으로 받겠지 했다가 탈락되는 사례가 반드시 생깁니다. 실제로 2024년에도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자동 연계라고 홍보했지만 현장에서 보면 본인이 서류를 내지 않아 1,200만 원의 의료비 지원을 놓친 가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최근에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를 직접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뉴스만 보고 안심하고 넘어가신 건 아닌가요? 이번 제도 변화의 함정을 알면 반드시 한 번은 본인 지역의 공문과 고시를 직접 체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 조항을 근거로 더 깊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도 속 숨은 함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자체 현장에서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제도 설명만 들으면 참 단순해 보입니다. 기준 충족 시 자동 지급이라는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립니까? 그런데 실제 서류 심사와 현장 적용을 보면 반드시 걸려 넘어지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월급만 보겠지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재산, 자동차, 심지어 장기간 안 쓰고 방치해둔 적금 통장까지 다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제가 상담했던 한 70대 어르신 부부가 있었는데 아들이 잠깐 부모님 통장에 생활비를 입금해 준 게 잡혀버린 거예요. 본인은 실제로 그 돈을 쓰지도 않았고 곧바로 다시 빼갔는데도 월 평균 금융소득으로 계산돼서 기준을 초과하는 바람에 기초연금이 1년간 끊겨버렸습니다. 그분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선생님, 그냥 하루 맡겨놨던 돈인데 이게 왜 제 소득이 되는 겁니까? 너무 억울하셨죠. 하지만 현행 규정상 설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숫자로 남아있으면 무조건 포함입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자동 지급이라 해도 서류 보완 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가져올 수 없는 정보들이 있어요. 특히 임대차 계약서, 상속, 증여재산 내역 같은 건 자동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본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나는 자동으로 되겠지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확인해보니 누락돼서 1년치를 놓친 사례가 곳곳에 존재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례가 뉴스에 잘 보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초연금이든 긴급복지든 수급자가 늘었다는 홍보만 강조되지 누락돼서 못 받았다는 목소리는 공개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일반 국민은 안심하게 되고 실제 현장에서는 억울한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혹시 최근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나 주민센터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를 직접 확인하신 적 있으신가요? 자동 지급이라는 말만 믿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신 건 아닌가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숨은 함정입니다. 제가 경험한 수많은 사례를 통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동 지급 제도는 편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건부 자동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제가 직접 담당했던 사례와 거기서 드러난 제도의 허점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제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례 중에서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72세 박모 어르신인데요. 본인은 평생 공장에서 일하시며 자녀들 키우고 이제 노후를 좀 누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 지급 소식을 듣고는 이제는 나도 신경 안 써도 알아서 되겠구나 하고 믿으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6개월이 지나도 연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확인해 보니 간단했어요. 오래전 이름만 올려둔 시골 땅 한 필지가 재산으로 잡혀버린 겁니다. 본인은 그거 내가 쓸 수도 없는 땅인데 상속받아 놓고 세금만 내는 애물단지인데 왜 기중에 들어가냐며 억울해하셨습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토지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환산되어 소득 인정액에 반영됩니다. 결국 그 땅 때문에 소득 기준을 초과해 탈락된 거죠.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시는 68세 여성분은요, 자녀가 생활비 보태준다고 통장에 500만 원을 넣어줬다가 화를 입었습니다. 자동 지급 시스템은 금융자산을 실시간으로 잡아내니까 그 돈이 본인 자산으로 반영돼 버린 겁니다. 사실상 며칠 만에 다시 자녀가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잔액이 올라가면서 기준을 넘겨버린 거예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게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선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제도 이야기를 하면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지자체 복지과에서 12년간 근무하면서 수천 명의 어르신과 중장년층을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건 제도는 늘 변하지만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동 지급제 참 좋은 방향이지만 그걸 온전히 믿고만 있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져도 결국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기준은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은 해마다 바뀝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제 사무실에서 어르신들이 한숨 쉬며 나가시던 뒷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왜 나만 빠졌냐며 억울해하시던 그 목소리, 내가 뭘 잘못했냐며 분통을 터뜨리시던 그 눈빛,
사실은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제도의 빈틈 때문이었는데 그걸 설명해 드려도 이해하기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느낀 좌절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나를 외면했다는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도는 믿되 무조건 맡기지는 마세요. 본인의 상황을 꼭 점검하시고 혹시 빠진 부분은 없는지, 신청이 필요한 건 아닌지 계속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게 귀찮아 보여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달린 문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혹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본인이나 주변 분들이 겪은 사례가 떠오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게 결국 우리 모두에게 든든한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 제도가 어떻게 변하든 결국 주인공은 우리 국민입니다.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권리를 챙기실 때 정부도 더 책임있게 움직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 변화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미 한 발 앞서 있는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클릭이 저 같은 사람이 더 많은 분들께 필요한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꼭 들려주세요. 저는 전문가로서의 분석을 드리겠지만 결국 삶의 주인공은 여러분이니까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앞으로도 제도 변화가 생길 때마다 제가 가장 먼저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다음 영상에서도 꼭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